한 업체에서 제가 공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공장에 들어와서 좀 있어도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공장을 갔다가 들어가게 됐는데, 대금을 좀 밀려서 주고 세금도 밀리고 고만고만한 회사를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설비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다 보니까 용인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 나가게 됐고 들어와 있는 공장도 경매 나가게 됐고, 그때 우울증까지 오는 상황이 됐죠. 그 얘기하면 안녕하십니까, 인코테크 대표 곽일영입니다. 당사는 방산업체에 정밀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을 생산, 가공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5년도 1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매출을 7억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른 거래처에서 저희한테 연 15억 정도 되는 거를 지금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사가 되면은 내년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99년도 내덱에 입사를 했을 때는 내덱이기 전에 대일 전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보내줬고 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저도 계속 그 엔지니어의 꿈을 더 크게 갖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셨고 선택도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일을 하면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여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밖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더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게 제가 꿈이었었거든요. 가공을 하고 설계를 하고 사출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제품들을 직접 원스톱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죠. 맨 처음에 제가 마이크로텍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정밀 부품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이크로텍이라고 했고요. 인원은 저희가 한 15명까지 있었고요. 매출은 13억에서 15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공장을 이전하는 데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건물주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좀 밀려서 주고 세금도 밀리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후회되는 건 부동산을 끼고라도 했었으면은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서 부동산하고 할 필요도 없고 자기하고 그냥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공장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서 압박이 들어왔는데 용인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 나가게 됐고 들어와 있는 공장도 경매 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설비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다 보니까 그때 우울증까지 오는 상황이 됐죠. 그래가지고 운영을 좀 근근히 하고 있었는데 NIB라는 데서 저한테 이제는 특수 소재 인코넬 좀 가공을 해야 되는데 기술자가 없다, 곽 사장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그 NIB라는 회사는 대금 지불이 안 되고 어렵고 하니 돈을 못 받을 거 뻔한데 왜 거기 들어가냐, 다 말리는 차에 그 NIB 사장님을 제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제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가공을 해주고 다 했는데 제가 실수한 거는 금액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계약을 안 했다는 거죠. 거기가 폐업할 때까지 저한테 단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준 건 없었어요. 대금을 제가 한 2억 정도 못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금도 그 사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쫓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두 번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좀 생겼고요. 인코테크가 인코넬의 어느 이니셜을 따가지고 인코로 한 거거든요. 인코넬이 특수 소재다 보니까 특수 소재 가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경쟁할 때가 극히 드물었어요. 제가 그쪽으로 활로를 더 찾으려고 인코테크로 그 회사명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재기할 수 있던 것도 인코테크를 운영하면서 전주 금속가공 소공인센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회 활동도 하고 제품 개발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소공인센터에서는 또 환경 지원 사업을 갖다가
저희 업체한테 지원을 해주고 설비 수리라든가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업 환경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죠. 직원들이 이직을 안 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그 토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센터에서는 이제 백년 소공이 작년에 정부에서 모집을 하니 자격이 충분히 될 것 같다. 신청서를 넣자고 해가지고 신청서를 넣게 됐어요. 그래서 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백년 소공인에 저희가 선정이 됐죠. 도움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또 새로 깨달았어요. 가장 소중한 게 또한 사람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았고, 그 전에 업체에서 안 쓰고 있는 설비가 있으니 가져다가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설비를 지원을 해주셨고, 자기가 공간을 안 쓰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료만 내고 공간을 좀 써라,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고, 공구업체 사장님은 지금 갚지 말고 여유가 생겼을 때 공구값을 갚아라, 이렇게 좀 저한테 여유를 주신 분들도 계셨고, 직장을 잘 다녔을 걸, 그런 후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은 그 과정들이 제가 겪을 수 있는 과정이었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 거는 일이 좋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일이 좋아서 했을 때는 주변을 너무 못 봤어요. 가정을 못 봤고 주변 사람들을 못 봤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가정도 돌보고 주변도 보고 직원들하고도 소통도 잘 해야 되겠고, 지금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끝없이 준비하고 실행하고 역경이 또 오더라도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작은 회사에서 지금같이 이제 어려운 시국에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고 글로벌 회사로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대계 근무할 때 품질 교류회를 가기 위해서는 제가 PPT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PPT 자료가 다 됐어요. 돼가지고 아침에 사장님하고 저는 삼성 구미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PPT 자료 맨 첫 페이지에 사람 인자를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 인자를 갖다 거기다 두라고 하시니까 저는 부랴부랴 거기다 사람 인자를 놓았어요. 그 당시에 사장님이 사람 인자를 놓은 거는 사람을 나는 중요시한다는 내용을 꼭 삼성에서 발표를 하고 싶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람 인자 놓은 게 단순히 그냥 사람 인자 하나 놓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가장 소중한 게 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듯이 사람을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기할 수 있던 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았고, 만약에 신뢰를 잃더라도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신뢰를 회복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한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